4.3 희생자 재심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3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 예산 편성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둘러싼 파행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적 오피스텔도 화재에 취약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제주를 방문해 4.3 사건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 희생자를 재심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4.3 단체들은 반역사적 발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고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재심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4.3 희생자 재심의 발언은 경거망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구구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서도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일개 관료가 나서서 말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4.3 유족회가 경호회와도 화해하면서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촉구했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찬물을 끼얹는 4.3 희생자 재심의 착수운운한 차관의 발언은 4.3 희생자와의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우려하는 반역사적 발언이자 정부의 불씨를 키우는 몰상식한 형태임을 밝혀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정재근 차관의 발언은 4.3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재심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다우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 우리의 아픈 역사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 어떤 시기 됐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오는 14일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수단체들이 요구한 희생자 재심의를 공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4.3 단체들은 물론 새누리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심의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의회가 제안한 조기 추경 예산을 제주도가 수용하면서 이번 추가 예산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양쪽이 주장하는 민생 우선 원칙이 예산 협의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중국 방문해서 돌아오는 대로 추경 예산안 편성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조건 없는 추경 예산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일단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1,636억 원을 부활시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해 추경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어떤 예산을 통과시키고자 하는지 양쪽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정리하고 이에 맞춰서 예산 작업을 해서 큰 갈등이 재발되지 않고 원만하게 추경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는 19일까지가 시한인 제2요구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과 제2요구는 별개의 문제라며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도의회는 제2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정으로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요구보다는 추경 요청이 확실하게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예산 파행에 불씨가 됐던 도의회 증액 예산 395억 원에 대해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추경 예산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정종학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열린 제주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예산 파국으로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며 새로운 예산 혁신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성진 의장은 예산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추경 예산을 먼저 제안한 만큼 원희룡 지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이 제주 지역에서도 이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늘고 있는데 과연 실태는 어떤지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의 오피스텔 화재. 건물 간격이 좁은 데다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가 화근이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떨까?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의 간격은 2m 정도에 불과합니다. 건물 사이의 좁은 틈으로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들도 많은데 진짜 여기 불안하고 좀 겁도 나더라고요. 건축비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외벽 마감재를 많이 사용하지만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제 마감 재료가 특별하게 고층 건물 30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내화 구조이나 아니면 그 마감 재료, 방염 재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층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 초기 진압이 어렵습니다. 소방차 진입도 여의치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주차 면적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주변 이면도로가 차량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참 가다 보면 한 10분도 걸리고 이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기 때문에 그 방해를 여봐가지고 제 시간에 출동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주도 내 주거용 오피스텔은 1,800여 가구. 최근 인구가 늘고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어 대형 화재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도내 초등학교에서 일과 시간 전에 진행되는 컴퓨터 교실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오늘 주간 기획조정회의에서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게임과 인터넷 중독 등을 고려할 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일찍 등교한 학생을 위해 독서나 신체 활동, 예술문화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대학교 현직 교수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대 A 교수가 지난달 21일 제주 시내 술집에서 처음 만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수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다음 날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현직 도의원 K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씨는 그젯밤 11시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에 석방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K씨는 가벼운 다툼만 있었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시 연동 백림진 횟집 고객들이 301만 8,060원, 제주시 노형동 예원문구 송미형 대표가 10만 원, 제주시 신광아파트 주민들이 20만 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상조회에서 65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이달 말까지 은행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추월 월자포장 대표가 오늘 제주대학교에 인재양성기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추월 대표는 제주산 농산물 종이상자 등을 만드는 제지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대통령 표창과 만덕 봉사상을 받았는데 제주대는 지난달 고 대표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제21회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식과 제주해녀상 시상식이 오늘 제주시 구자읍 동력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일제강점기 해녀들의 항일운동을 되새기며 만세 함성을 재현했고 세활이 어촌계 고인덕 씨가 제주 해녀상을 받는 등 해녀 10여 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주적 해녀들은 1931년 일본의 해산물 수탈에 항거하기 위해 항일운동을 벌였습니다. 제주도 지정 문화재인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의 백서향과 변산이렵 군락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락지 실태 조사를 맡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이곳에서 백서향과 멸종 위기식물인 제주 고사리삼은 관찰됐지만 변산이렵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군락지 명칭을 바꾼 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